이래도 배추는 말을 안 해요. 말을. 아닙니다. 말을 합니다. 배추도. 뭐가 부족하면 몸에 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몸에 이미 그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건강 밸런스가 이미 깨진 상태죠. 농사를 짓는 분이 미리미리 알아서 예방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꿀통 배추는 왜 생길까요? 첫 번째는 다른 양분하고 기랑 관계가 많습니다. 두 번째, 칼슘은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건조해도 흡수가 어렵고요. 과습해도 흡수가 안 되는, 그 다음에 온도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떡하란 말입니까? 농사 짓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문제점을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바로 해결책이거든요. 칼슘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영양분인데요. 그래서 뿌리에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잎에도 공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풀액비만 섞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입니다. 김장배추 심은 지 36일째입니다. 배추가 하루가 다르게 큽니다. 밤새 큰다 그러더니 정말 하루 사이에 부쩍부쩍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꼭 예방을 해줘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김장배추가 꿀통배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꿀통배추라는 게 뭐죠? 배추라는 게 속이 꽉 차야 되잖아요. 그런데 겉은 멀쩡한데 속이 텅 빈, 속이 썩은 배추를 얘기를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배추는 속으로 갈수록 어린 잎이잖아요. 그리고 배추는 속을 먹는 채소잖아요. 그런데 어린 잎에 양분이 제대로 가지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어떤 양분이냐면요. 칼슘입니다. 바로 칼슘이 제대로 어린 잎에 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배추가 이렇게 벌써 속이 차려고 합니다. 결구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 배추는 한 일주일 내로 결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배추한테 제가 야 배추야 아니지 존댓말 써야지. 배추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일 필요한 게 뭐세요? 말을 해보세요. 이래도 배추는 말을 안 해요. 말을. 답답하죠. 말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나 지금 뭐가 먹고 싶어요 하고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배추는 말을 안 해요. 아닙니다. 말을 합니다. 배추도. 말을 하는데 뭘로 하냐면 이 몸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하면 몸에 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몸에 이미 그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건강 밸런스가 이미 깨진 상태죠. 물론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할 수는 있겠지만 몸으로 그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건강 밸런스가 이미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늦은 거죠. 배추는 스트레스 받을 대로 받고 배추의 생장에는 타격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항상 배추는 몸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추가 몸으로 SOS를 보내면 이미 많이 늦은 거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처방을 받기보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농사를 짓는 분이 미리미리 알아서 예방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배추든 사람이든 건강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하기보다 예방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최고죠. 김장배추도 그런 예방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칼슘 결핍입니다. 요즘 가장 부족하기 쉬운 칼슘 결핍. 꿀통 배추가 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꿀통 배추는 왜 생길까요? 꿀통 배추는 한마디로 말하면 칼슘 결핍인데요. 질소 같은 건 흡수도 잘 되고 이동도 잘 되고 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잘 하는데 칼슘은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영양분입니다. 칼슘이 좀 까다로운 영양분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칼슘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양분하고 기랑 관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칼리하고도 기랑 관계가 있고요. 붕소, 마그네슘, 아연하고 다 기랑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칼리, 붕소, 아연, 마그네슘을 많이 주게 되면 칼슘의 흡수가 방해를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다른 양분들하고 기란 관계가 많은 영양분이기 때문에 칼슘이 까다로운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칼슘은 식물체 내에서 이 잎에서 이동을 이렇게 쉽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뿌리에다 칼슘을 많이 줘도 잎사귀까지 가는 데는 어렵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특히나 어린 잎에는 칼슘이 전달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꿀통 배추가 되는 원인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죠. 어린 잎이 썩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식물체 내에서 칼슘의 이동이 쉽지가 않다. 예. 세 번째는 칼슘은 물이 적어도, 그러니까 흙이 너무 건조해도 흡수가 어렵고요. 흙이 너무 과습해도 흡수가 안 되는, 배추가 흡수하기 어려운 그런 영양분입니다. 그리고 또 건조했다가 갑자기 물을 많이 줘도 칼슘 부족이 납니다. 이건 기란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카리 같은 성분이 흡수가 급격하게 되면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거죠. 참 까다로운 영양분이죠. 예, 그 다음에 이 칼슘은 온도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예, 질소 같은 경우는 낮은 온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4도C 정도에서도 흡수가 되는데요. 예, 칼슘은 14도C 이하가 되면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칼슘은 다른 영양분하고 기란 관계도 많고 이동도 어렵고 온도가 낮거나 높아도 흡수가 안 되고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과습해도 이 흡수가 안 되는 참 까다로운 영양분이죠. 그러면 정말 어떡하란 말입니까? 농사 짓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문제점을 거꾸로 생각하면 그게 바로 해결책이거든요. 첫 번째, 칼슘은 다른 영양분하고 기란 관계가 많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다른 영양분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칼슘 부족이 오거든요. 그래서 영양관리에서 중요한 건 균형 시비가 중요한 겁니다. 예, 첫 번째 해결 방법, 균형 시비입니다. 예, 균형 시비라고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우신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배추를 많이 크게 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NKB로만 몽땅 주면 칼슘이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붕소 결핍이 왔다고 해서 붕소를 몽땅 줘버리면 칼슘 흡수도 안 되지만 아예 배추가 생장을 멈춰버립니다. 또 마그네슘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양분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줘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균형식이라는 건 영양분을 주실 때 다른 양분들하고 적절하게 비율을 맞춰서 잘 주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칼슘은 식물의 줄기나 뿌리에서 이동이 쉽지 않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예, 배추의 어린 잎에, 특히 요즘 배추가 어린 잎이 왕성하게 나올 때입니다. 속이 찰 때죠. 어린 잎에다가 칼슘 영양제를 연면 시비해 주는 방법입니다. 칼슘 연면 시비는 어떻게 주면 될까요? 칼슘을 공급해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슘은 어린 잎에 연면 시비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흙에다가 뿌리에다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칼슘은 정말 중요한 영양분인데요. 왜 중요하냐면요, 세포벽을 만드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칼슘이 없으면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는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요. 정말 칼슘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영양분인데요. 그래서 뿌리에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잎에도 공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뿌리에는 이걸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남원 춘향골 생막걸리가 아니고요. 태화석 칼슘입니다. 굴껍질을 식초로 녹인 칼슘이죠. 이걸 액비 줄 때 타가지고 뿌리에다 관주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시중에서 구한 제품입니다. 물론 이걸 연면 시비를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연면 12용 칼슘이거든요. 이것은 상업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가리겠습니다. 이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중에 여러 가지 칼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선택을 하셔서 잘 알아보시고 쓰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칼슘하고 붕소를 같이 주도록 이렇게 같이 조합된 제품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민 질소가 있고 칼슘이 있고 붕소,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그런데 칼슘은 붕소하고 같이 쓸 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붕소는 영양분을 식물체 내에서 이렇게 실어다 주는 화물차 역할을 하거든요. 영양분의 택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붕소하고 칼슘을 같이 주면 좋은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붕소하고 칼슘이 같이 있으면 그것도 기량작용을 합니다. 서로 기량작용을 해요. 수십 년 전부터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칼슘하고 붕소가 서로 기량작용을 하지 않도록 킬레이트 제품이라고 그러죠. 서로 기량작용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흡수는 되되 서로 기량작용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제품을 킬레이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굴껍질 칼슘 한번 줬다가 이거 한번 줬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연면 시비할 때 중요한 거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농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면 시비는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연면 시비 하실 때는 사전에 농도장애 테스트를 하시고 뿌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 설명서에 이렇게 얼마를 타라고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 이상 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약 25g 이렇게 타라고 했는데요. 25g을 이거 타고 저는 여기다가 다른 건 안 섞고요, 풀 액비만 1리터 타서 주겠습니다. 미네랄이나 미생물이 들어있는 풀 액비 1리터만 더 첨가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붕소제제 이렇게 줄 겁니다. 풀 액비만 섞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연면 시비해 주는 방법은 뭐 쉽죠. 글자 그대로 이파리에다 비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파리에 골고루 묻도록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잎에 칼슘 공급이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어린 잎을 중심으로 많이 뿌려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세 번째는 물에 대한 말씀드렸죠. 너무 건조해도 배추가 칼슘을 흡수하기 어렵고 또 너무 과습해도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흙 속의 수분을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배추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건조하게 하면 안 됩니다. 흙을 건조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흙이 촉촉한 상태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흙의 상태에 따라서, 흙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물을 4, 5일 간격으로 한 번씩 주는 거 필요합니다. 분무기에다 물을 메고 3,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요. 요즘 배추는 물이 필요한 양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하루에 평당 1kg의 물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일 또는 3, 4일에 한 번씩은 물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분무기에다 물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추비했던 구멍 있죠, 거기다 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줘야 됩니다. 하나부터 15가지 세세요. 또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물 주실 때 물만 주지 마시고요, 풀 액비 만드신 거 있으시면 그거하고 아미노산, 그 다음 천일염, 간수 이런 거 있으시면 옅게 타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물하고 액비하고 같이 주시면 훨씬 편하죠.
온도에도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온도는 이 노지 상태에서는 사실 조절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배추가 지금처럼 성장하기 적절한 기온일 때 배추를 건강하게 잘 성장을 시켜야 되겠죠. 예. 오늘은 꿀통 배추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미리미리 예방하셔서 건강하고 맛있는 배추 기르시기 바랍니다.